네, 하십시오. 예, 오늘 조용했던 법원이 오늘 아주 시끌벅글합니다.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내가 양평대 방송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검찰의 구형, 즉 이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형량을 정하는 그런 결심 공판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이게 방청권을 추첨을 안 하고 선착순으로 배포를 했는데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각종 SNS에다가 빨리 좀 나와주십사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제 거의 일반 방청은 우리 애국 시민들로 가득 찼고, 오전은 서증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서증 검사라는 게 저도 오전 그 판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봤지만은 원래는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증인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변론을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서류로 대처를 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더기로 다 증인 철회를 하고 이제 2심, 1심이 이거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4개월 내에 얘들이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날짜에 쫓기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했고, 오후에 이제 최후, 지금 제가 이제 법정에서 방금 오후 법정을 시작하자마자 나왔는데 이제 오후는 지금 검찰 측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재판정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검사놈들은 뒷줄로 물러나고 앞줄에 이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놈들이 나왔는데, 오전에 그 언론을 보니까 그 서울지검의 차장검사급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약간 직급이 높은 그런 애들이 지금 나와서 검찰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우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은 이게 마지막 그 자기네의 그 결심을 앞둔 그 최후 진술이다 보니까 그동안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혈압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와서 있는데 이 강 기자가 방송을 시작하길래 지금 이 법정 바로 앞에 정원에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판사의 질문에 얘기를 하기를 검찰 측에서는 3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원래는 2시간을 한다고, 며칠 전에는 최후 변론을 2시간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침에 질문을 하니까 1시간을 더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시 10분에 3시간, 5시 10분, 그 다음에 검찰 30분 하면은 오늘 최종 검찰의 구형 선고는 한 6시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건 어디까지나 요구하는, 검찰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형량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저께 그저께 언론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무슨 45년이니 뭐 무기징역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얘들이 프레임을 짜놓고 연막을 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형사재판의 최고 형량은 30년입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뭐 플러스 해가지고 뭐 45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 재판을 3분의 1 이상 방청을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뭐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무죄석방은 좀 물 건너 간 것 같고, 오늘 구형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한 30년 정도를 때리지 않을까. 아주 최악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때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만은, 하여간 이게 뭐 선고나 형량 확정이나 의미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정 투쟁을 하실 적에 내 죄가 형량이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제 변호인들한테도, 그때는 유영하 변호사, 그 사설 변호사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대통령이 법정 투쟁을 하는 거는 형량에 관계없이 하여간 뭐 20년을 때리든 30년을 때리든 뭐 대통령이 20년을 살든 30년을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늘 구형이 물론 이제 조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 애국 시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크게 뭐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개가 짖느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신경을 안 쓰셔야지 지금 우리 정신건강에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변호인 변론, 최후 변론을 먼저 할 줄 알고, 그래도 국선 변호사지만은 그래도 뭐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피고를 위해서 일을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국선이라도 좀 변호사의 그 최후 변론을 들을까 하고 재판도 뭐 바로 입장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검찰 측에서 먼저 최후 진술을 하길래 중간에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뭐 안 들어도 뻔하고 뭐라고 짓거리나 개소리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에 다 지켜본 바에 의하고, 또 언론에서 그동안에 떠들고 했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다시 이제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듣고 뭐라도 좀 유안을 삼고, 어떤 새끼가 어떤 형량을 하여간 때리나, 그 무슨 차장검사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새끼 그동안 못 보던 새끼인데 하여간 낯짝이라도 좀 보고 나갈 적에 욕이라도 좀 해주고 그러려고 지금 오전부터 이렇게 법원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더 가열차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면은, 조금 아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경재 변호사께서 오셨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양반을 알아서 좀 약간 얘기를 뭐 한 1, 20분 나눴었는데, 지금 밖에서 소리 들리시지만은 밖에서 지금 애국당에서 갑작스럽게 저번에 제가 그 27일 날 결심 공판 때 우리 피켓팅을 하자 뭐 이렇게 카페에다 글을 올렸더니 뭐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며칠 있다가 오늘 집회를 애국당에서 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뭐 저게 뭐 압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하고 있고, 또 3월 1일 날도 대규모의 우리 애국 집회가 있는데, 하여간 김세윤이가 제가 보기에는 날짜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태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오늘 어떤 형량이 구형을 어마어마한 구형을 때리면은 우리 3.1절에 그 태극기 물결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시청자들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160명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질문사항 없나? 지금은 채팅창에 그런 질문사항은 없고요. 상황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양평댁이 왔었어요. 왔다가 잠깐 왔다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방송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들 그 얘기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착잡합니다. 오늘은 저는 지금 출근도 못하고, 난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2시에 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사무실 갔다가 일 좀 보고, 그 다음에 선착순이라 그러니까 와서 줄을 서야 되겠다 했는데 10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오늘 일부러 차를 안 가져왔는데 그냥 지하철에서 막 태워가지고 방청권 나눠주는 데서 가서 보니까 68매를 나눠준대요. 근데 뭐 10명, 내가 10번째 아니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애국당에도 뭐 많이 인발부를 해가지고 옛날에 여기 법원 집회 앞에를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제가 신고하고 제가 다 기획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그때도
여기서 집회를 하더라도 대통령 재판에 관심 있게 참관을 하고 했는데 오늘 얼마나 왔어요 여기 애국당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죠? 한 500 정도? 500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서초소 정보관들한테 5,000명을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보관이 몇 명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여기를 자주 오고 그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정보관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니 5,000명을 신고를 했는데 5,000명 그렇게 오는 겁니까? 하고 며칠 전부터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5,000명을 내가 애국당에서 집회 신고를 할 적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몇 명을 하냐고 매일 설왕설래 하길래 일단 무조건 신고는 5,000명으로 해라. 5,000명을 하면은 얘들이 차돌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1,000명이어도 5,000명을 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5,000명을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관이 몇 명쯤 올 거 같냐 그래서 평일인데 뭐 평소 때도 뭐 한 2,000~3,000명 서울역에서도 토요일 날도 2,000~3,000명이 오는데 뭐 많아야 1,000명 안 오겠습니까? 뭐 그냥 500~600명 왔군요. 아마도 밤에 되면은 재판이 한 7시에 끝날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그때쯤이면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오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뭐 이미 형량은 뭐 저 새끼들이야 뭐 이미 정해져 있고 다 써져 있는 거고 뭐 어떤 요식 행위에 불과한데 나는 그때 오늘 애국당이 여기서 집회하는 것도 난 조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선고하기 결심공판하기 전에 하든지 선고하는데 왜 여기서 오늘 집회를 하지? 이게 더 나은 게 반대적인 입장인데 결심 공판 때 한번 해주고 대통령이 1심 재판 때 선고 때 그때 우르르 나오는 거죠. 선고니까 그 전에 해야 돼. 이 결심 공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검찰 대검찰청도 있지만은 그 전쯤에 해야지. 며칠 전쯤에. 오늘 뭐 이미 다 구형 원고 다 써놓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전에 해야지. 아마도 그러니까 1심 재판 때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애국당의 집회는 얼마 전에 내가 그 양평댁한테 뭐 신고를 하라고 내가 카페에다 올린 거지만은 여기서 재판에 어제 오늘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서점으로 끝내고 오늘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카페에다가 미디어워치 카페에다가 27일 날 저번에 피켓팅 이재용 재판 그 선고할 적에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그때 강 기자도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피켓팅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회 신고를 해라 했더니 이제 저쪽 애국당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여기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집회는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무의미한 그런 집회일 확률이 좀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 선고 오늘 구형을 하면은 전에 대검찰청을 향해서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또 내일 모레 또 3.1절에 또 대대적으로 하는데 오늘 하고 내일 모레 또 하고 동력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게 왜냐면은 평창 올림픽 때 사람들이 평창에 많이 가고 강릉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력 자체가 지금쯤에 많이 다운이 됐죠. 그리고 김영철 건을 또 물론 이제 그 김무성이 일당 촛불당에서 선점을 하는 바람에 애국당에서는 김영철 이슈를 조금 놓쳤죠. 놓치고 난 아쉬워요 모든 게.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어저께 집회에 많이 나왔잖아요. 왔나요? 어저께 네. 얼마나 왔어요? 어제 나온 규모가요. 과거에 트럼프 방한했을 때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이제 거기서 그 길거리에서 흔드시다가 다 모였잖아요. 청계천으로. 나도 봤었죠. 네, 그때 딱 그 수준만큼 모으셨어요. 네, 딱. 뭐 10만, 20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만 한 5, 6천 왔겠네. 5, 6천. 5, 6천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4천? 한 3천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세어보면은 한 뭐 2천이겠죠. 뭐. 일일이 하나씩 세어보면. 경찰 추산도 안 나왔나? 네. 거기는 뭐 누가 2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연설한 거 봤어. 봤더니 10만을 올 줄 알았는데 20만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10만이면 저기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은 30만 모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태극기가 하나도 안 보였어 어저께. 태극기가 그 이제 보시면은 태극기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 태극기 집회를 자주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지. 거기 자체는 그냥 당원들, 맞아. 예, 동원들. 정당 뭐 어느 지역에 몇 명 그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수막이 없고 태극기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 뭐 행진도 안 했죠. 행진 안 했죠. 그러니까 나도 어저께 그 정동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집에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니까요.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막 그냥 혈압이, 나는 이제 그 분명히 내가 그 정동 옛날 구 MBC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광화문을 통과해서 종로로 가려고 그랬는데 3-40분을 꼼짝 않고 내 차가 서 있었어요. 진짜 1m도 못 지나가고. 와, 혈압이 막 이렇게 오르고 하다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 얘들이 행진을 하나 보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강병 국로를 타고 왔는데 내가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나도 저 태극기 집회를 이해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집에 오는데 이렇게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진짜 차 꼼짝을 못해서 혈압이 올랐는데 진짜 내가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한 사람이 또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진짜 누가 주최하는지 욕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도 내가 여기 밥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기자한테 욕하고 쌍소리하고 참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쌍소리하고 욕하고 해야 되는지. 또 아까 누가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지 마시라고 하면은 그냥 좌빨되는 거예요. 빨갱이 아니냐 좌빨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참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어프로치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참 이 우리가 지금 피켓팅을 하는 이유가 손석희 저주.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손석희에 대한 손석희가 뭘 잘못했죠? 손석희가 왜요? 이런 거를 유도를 하게끔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기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어요?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태극기 집회 어프로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1년 반 동안 태극기를 들고 뭐 아스팔트에서 있었지만은 자괴감, 그 다음에 회의감 이런 게 최근에 들어서 솔직히 많이 들어요. 답답하죠. 지금 현재 구형 나왔습니다. 30년입니다. 아, 구형을 먼저 때렸구나. 네. 아, 검찰이 먼저 하니까. 네. 30년? 네, 30년 나왔습니다. 뭐 다 예상이 다 했죠. 아니 근데 그래서 먼저 했구나. 검찰. 그러니까 변호사 최후별, 최후별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거기 안에 있을 걸 그랬네. 네, 전 그래서 30년. 근데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덤덤하죠. 담담하죠. 무덤덤한데 무기징역이 아닌 게 왜 다행이고. 근데 형량은 사실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네. 관계 없고. 30년. 제일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이 집회에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딱 이번 한 건만 하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집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애국당 왜 저 사람들 태극기 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대한애국당에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이 돼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이 일으킬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계속 여는 건요 태극기 세력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겁니다. 최순실 20년, 박근혜 대통령님 30년. 아니지, 20년은 구형.
구형이 1심. 아니지 선고를 한 네, 거지. 선고. 네. 최순실은 선고를 한 거고 네. 대통령은 30년 구형. 그러니까 이게 검찰 진술을 먼저 하니까 구형을 먼저 때렸구나. 네. 그러면은 1심 재판은 언제쯤 될까요? 한 3주 후에. 3주 후에. 4월 며칠이 이 구속 만기가 4개월이에요. 저번에 6개월을 연장했기 때문에. 4월 16일입니다. 네, 맞아요. 4월 16일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는 하는데 지금 이제 2월 말이니까 3월 한 3주 보통 3주 정도인데 3월 중후반쯤에는 그러면은 4월 16일이 구속 만기인데 1심 재판을 그 전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30년 했다 쳐요. 30년이 구형을 했으니까 네. 이제 최순실이가 20년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25년 정도 선고할 확률이 뭐 객관적으로 있죠. 그러면은 4월 16일이 도달을 해도 계속 감옥에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심이 이제 예를 들어서 30년 지금 구형을 했기 때문에 25년을 선고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항소를 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1심 재판보다는 2심 재판이 빨라요. 네.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증인들이 이제 1심에서는 막 증인 이 사람 저 사람 개나 소나 다 불러서 하는 거고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뭐 증인보다는 어떤 이제 그 법리에 관한 그런 걸 하는 거고. 결국에는 4월 16일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게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 게요. 그렇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계속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4월 16일 이후에 1심 재판이 나오면은 그게 안 되기 2심? 때문에 1심이 4월 16일 이후에 1심 재판 나오면은 아니죠. 4월 16일 이전에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을 못하고 밖에 나오시기 때문에 4월 16일 이전에 1심을 때려야 되는 당연하죠.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을 때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3월 그것도 말. 이제 검찰들의 전략이죠. 3월 검찰. 말.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질질. 난 6시쯤 할 줄 알고 난 변호사 변론을 먼저 할 줄 알았거든.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구형을 때려버렸구나. 그러면은 아유. 이거는 녹화 방송은 여기서 중단할까요?